바람핀 남편과 이혼을 못하는 이유가 궁금하시죠? 본인 자신도 그 이유를 모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미혼일 때 나는 남편이 바람피면 바로 이혼할 거야 라고 얘기하던 사람들도 막상 결혼해서 남편의 외도가 발생하면 이혼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주변에서 그러죠. 야, 나 같으면 이혼해. 본인이 나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나 같으면 이혼해. 왜 못하고 있냐고 멍청하다는 시선을 받을 때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남편과 이혼을 못하는 이유는 나의 심리적, 피해자의 심리 문제, 그리고 현실적인 구조 문제, 관계의 역사라는 많은 부분이 얽혀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들을 분석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신으로 인한 감정 쇼크로 인해서 인지적인 구조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판단력이 저하되고 현실을 부정하게 되고 관계 재정의를 하기에 불가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때는 이혼을 결정할 인지적인 여력이 굉장히 부족한 때이기 때문에 이혼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요. 내가 잘못한 게 뭐지? 라는 자기 비난의 덫에 빠지게 됩니다. 가해자는 오히려 나는 네가 이래서 바람폈고 너의 어떤 점 때문에 외로웠고 가정에서 나는 설 자리가 없었어. 나는 ATM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인정받지 못했어. 그래서 그렇게 해주지 않은 너의 잘못으로 나는 외도를 했어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럴 때 가해자의 이런 공격이 잇따르면 피해자는 자기 잘못인가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고 자기 비난의 덫에 빠집니다. 이로 인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회복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놓을 수 없어서입니다. 인간관계는 한 번에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있을 경우는 더더욱, 아이가 없을 경우에는 이 정적인 부분 때문에 그래도 이 사람 이번이 한 번의 실수라면, 두 번의 실수라면 다시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 관계에 대한 희망을 놓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절대 삶에서 빠질 수 없는 경제적인 현실입니다. 대출이라든지 거주 문제라든지 생활비에 대한 압박 때문에 또는 양육비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전세일지 자가일지 모르는 집, 이 거주에서 어떻게 헤어져야 할지 모르겠고요. 아이의 양육비 또는 생활비, 대출비 이런 비용에 대해서 이혼 이후 그 소득의 공백 기간에 내가 과연 잘 버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유로 현실적인 이유로 이혼은 어려워집니다. 다섯 번째는 아이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그리고 죄책감이죠. 아이에게 부모의 이혼이라는 상처를 남길까 봐 매우 두려운데요. 하지만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은 이혼이 아니라 갈등 속에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의 죄책감으로 상황을 버티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가족들과 사회적 시선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특히 한국에서는 부모님이라든지 친인척 또는 주변의 시선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변수는 생각보다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나로 인해서 부모님이 상처 입을까봐 또는 주변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배우자가 바람을 폈을까라는 시선으로 바라볼까봐 내가 실패한 인상이라는 그런 시선을 받을까봐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일곱 번째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정서적인 의존입니다. 그래도 남편으로부터 의지하고 지냈던 그 마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는 거죠. 남편이 있어서 내가 존재했다라는 그 지난 시간의 많은 추억 또는 회한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이혼을 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오랫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있었고 정서적인 버팀목이 되었고 함께 해왔던 시간들을 돌아보게 됨으로 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놓아버리기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이러한 관계의 공백이 두려워서 이혼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외도 전에 좋았던 기억들로부터 나오지 못해서입니다. 사람은 나쁜 기억보다 좋은 기억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방어 기제를 가졌는데요. 이러한 방어 기제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그 기억 때문에 관계 전체를 놓는다는 게 두려워지는 거죠. 아홉 번째, 남편의 간헐적이지만 후회
또는 사과, 죄책감들을 표현할 때 그때 이혼을 망설입니다. 외도한 배우자라고 해서 미안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진심이든 아니든 그 순간에 지나지 않던 사과하고 후회하고 죄책감을 갖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흔들리게 되는데요. 아, 저 사람이 정말 이번 말고는 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을까라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으로 인해서 이 관계를 놓기가 어렵습니다. 10번째로는 외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정서적으로 정의가 실현되길 원하는 마음 때문인데요. 많은 피해자들은 이혼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정말 큰 피해자라는 걸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남편이 잘못했다는 걸 진심으로 후회하고 싶다. 진심으로 후회하게 하고 싶다라는 것이 많은 피해자들의 발언이거든요. 이 마음은 정말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서 정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또는 이것이 정의가 실현된다라는 나로 인해서 좀 사이가 조금이라도 이 남녀의 결혼이라는 것이 더 안정적으로 지켜지게 하고 싶은, 정의를 실현하고 싶은 하나의 효능감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감정 때문에 정서적인 보상의 욕구가 커지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12번째, 마지막으로 나는 정말 실패한 인생인가? 라는 자존감의 붕괴 때문인데요. 배우자의 외도는 피해자의 자신에 대한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로 인해서 자존감이 무너지는데요. 내가 정말 매력적이었다면, 내가 정말 여성으로 훌륭했다면 내 배우자가 바람피지 않았을 텐데 라는 자책감을 갖게 되고 자존감이 붕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뭔가 결정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불안정하고, 결정을 해도 좋은 결정을 할지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람핀 남편과 이혼을 못하는 것은 단순한 미련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너무나 많은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충격, 너무 큰 쇼크, 경제적인 이유, 정신적인 이유, 미래불안, 자존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이혼을 선택하는 것을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심사숙고해서 내가 정말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때 이혼을 선택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4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이혼을 결정하기보다는 이 구조를 점검하셔서 이혼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보지 않고 구조를 봐야 이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 구조입니다. 과연 이 남편과 나, 아내와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관계 구조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몇 가지 질문을 하셔야 되겠죠. 이 외도는 일회성인가? 반복되어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 우리 부부는 외도가 일어나기 전에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는가? 고민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갈등이 생겼을 때 잘 해결해 왔는가? 아니면 회피해 왔는가를 고민해 보셔야 하고요. 외도 이후 배우자는 과연 회복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점검해야 되는 구조는 개인 구조입니다. 나는 과연 지금 회복 가능한 상태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요. 외도 피해 직후 피해자는 사고력 저하, 자존감 붕괴, 우울, 불안, 공황, 과도한 자기 비난 상태입니다. 이럴 때 본인에게 질문을 던져줘야 되겠죠. 첫 번째, 나는 지금 냉정하게 무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심리적인 상태인가? 두 번째, 충격에서는 벗어난 상태인가? 세 번째, 나 스스로 돌볼 힘이 있는가? 네 번째, 나는 감정에 치우쳐 있진 않은가? 두려움에 무조건 회피하려고 드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점검하셔야 될 구조는 현실 구조인데요. 지금 내가 이혼을 하고 나아가든가 유지를 하며 나아가든가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가능성이 높은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경제적인 여건입니다. 두 번째, 주거 해결이 가능한가? 세 번째, 아이 양육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네 번째는 이혼 시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어느 영역일까? 다섯 번째, 직장, 커리어 등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로 점검하셔야 될 구조는 미래 구조입니다. 지금 현실뿐이 아니라 나의 미래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이 관계가 1년 또는 5년 후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점검입니다. 첫 번째, 외도한 배우자가 정말 변할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 두 번째, 변화를 행동으로 보여주는가? 말로만 하는가? 세 번째, 지금의 갈등 패턴이 5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번째, 이혼했을 때 내 삶은 어떻게 펼쳐질까? 다섯 번째,
이혼을 하지 않았을 때 나의 정서적인 상태는 어떨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4가지 구조를 말씀드렸는데요. 4가지 구조, 관계 구조, 개인 구조, 현실 구조, 미래 구조. 이 4가지를 반드시 점검하셔서 이혼을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바람핀 배우자하고의 관계는 현재보다 미래 구조를 파악했을 때 훨씬 더 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뿐이 아니라 미래의 문제까지 이 문제를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과거는 미래다라는 명언도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구조도 점검해 보셔서 이혼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라이브를 위한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